예, 미국 대선이 지나고 하루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승자를 확정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반응들 보고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GB 투자자문 김정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늘 뭐 상당한 네. 혼전과 혼선이 있었는데 전문가들도 사실 헷갈릴 상황인데 네.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뭐 바이든 쪽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게 판단할 맞겠죠?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러면 어쨌든 바이든이 되고 공화당을 민주당이 차지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기술주는 어제 강하게 올랐단 네. 말이죠. 네. 기술주들의 흐름들은 부담을 좀 덜 걸까요?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네. 상원이 공화당에서 나올 때 월가에서는 사실 주가가 좀 빠질 거로 안 좋게 예상을 봤었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의외로 특히 이제 그 나스닥이 장중에 이제 4% 넘게 오르고 1900년 이후에 그 미국 증시가 그 대선 이후에 가장 많이 오르는 그런 랠리를 보였는데 역시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줄곧 얘기하던 이제 법인세 인상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독점법이 이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함으로써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그 기업 분할 얘기도 있었던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 한 7% 이상도 오르는 강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사실 공화당이 그 바이든을 견제할 수 있다는 이런 심리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편으로 이제 안도 랠리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만 뭐 아직 그 미국 대통령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1월 20일 내년 1월 20일 취임 전까지 참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또 변동성은 또 커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이 답이고 시장이 갑입니다. 그렇게 네. 해석하는데 그죠? 네. 그 전까지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면 부담스러울 거로 생각했는데 주가가 오르니까 네. 그 전에 이제 공화당이 상원을 그대로 차지하면 이렇게 부양책 합의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했다가 예. 오늘 또 달리하면서 주가가 예. 올랐는데 다만 변동성은 또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제 바이든 쪽이 가까워지면서 친환경주도 이제 고민입니다. 그동안 네. 이제 바이든 가능성이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는 예. 이제 트럼프 얘기가 나오니까 확 밀렸다가 오늘 네. 다시 오르는데요. 네, 네. 오른 거에 대한 부담들은 좀 있고 네. 다시 바이든이 된다면 2차 랠리를 갈 수 있을까? 국내에도 뭐 친환경 섹터가 많아서요. 네. 친환경 관련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저희는 이제 ETF 주로 매매하는데 네. 그 태양광 관련주라든지 그 저탄소 관련 ETF들이 상당한 랠리를 구가를 했습니다. 예. 이번에.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그 바이든도 역시나 그 저탄소 그린 뉴딜 뭐 그린 정책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게 그 각국에서 들고 나온 것이 뭐 신선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적인 이제 흐름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오후 들어서 이제 당선될 거로 좀 약간은 좀 굳어지는 분위기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이런 그 친환경 관련주들이 국내에서 많이 이제 밀렸죠. 하락을 보였기 예. 때문에 지금 뭐 오늘 오르는 것은 어제 빠진 거에 대한 되돌리는. 뭐 반작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설사 바이든이 당선이 안 되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고 해도 일시적인 충격이 있고 이후에는 아마 그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갔을 거로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뭐 그 대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이쪽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고 우리도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주요 그 중점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선별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제 이 투표가 개표가 되면서도 바이든이 우세하다고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네. 시장이라고 하는 게 뉴스가 현실화되면 사실은 차익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네. 타이밍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동안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트렌드 자체는 글로 가는 걸 네,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전략을 세우면 네. 될 것 같고요. 자, 우려했던 사태가 이제 현실화됐죠. 예, 네. 예, 보면 바이든이 우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발목을 잡는 형목들로 의해서 소송을 막 제기하고 이러면서 네. 기간이 대통령 최종 확정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네. 학습 효과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2000년대는 그러면서 네. 35일간인가 있었고 나스닥이 20%가 급락했잖아요. 네. 네. 지금은 그렇게 가는데도 주가가 일단 안 밀리는데요. 예, 그런 변동성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점이라면은 이제 시장의 유동성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유동성이고 그다음에 워낙 그 유동성이 저변에 깔리다 보니까 어제 같은 시장도 보면 시장을 해석을 하는데 그 투자자들이 좋은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온 것 같고 트럼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그 협상의 달인이고 또 어떤 인생의 승부처에서 고비마다 이제 승부를 걸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본인이 약간 좀 열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사실 좀 트럼프의 저력을 좀 확인한 그런 선거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 전부터 이런 그 자기의 그 불리한 부분을 이제 그 법원으로 가져가겠다, 대법원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걸 이제 공연하게 이제 밝혀왔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트럼프로서는 이제 그게 어떤 수순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오히려 그 미국에서도 보면 이제 허니문 랠리라는 게 있고요. 그렇다 보면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또 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년 그 상반기 랠리를 대비한 또 종목 선택과 매수 타이밍이 또 될 수도 있다. 역으로 이렇게 판단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혼란기가 이제 대통령 결정 안 되면서 혼선이 있으면서 주가가 확 밀린다고 하면 매수 네. 타이밍으로 삼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안 밀리니까 안 주가가 밀리죠. 올라가니까 예, 그런 예. 건데요. 또 그러니까 계속 안 밀린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어떻게 양상이 되면서 심리가 갑자기 확 싸늘하게 네.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변동성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FOMC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대선 끝나자마자 네. 연준이 좀 내놓을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고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는 어떤 걸 잡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그 국면이 이제 혼란 상태잖아요. 예, 지금 예. 첫 번째로 이제 대통령이 빨리 정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그 트럼프하고 이제 민주당하고 줄다리기 했던 게 이제 10월 말에 그 결국 재정 정책 문제인데 이 재정 정책의 부재가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연준에서 잡아줘야 될 게 결국은 이제 통화 정책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FMC 회의 같은 경우도 통화 정책을 통해서 좀 잡아줘야 되는데 사실은 뭐 저금리 기조를 확인한 것 외에는 연준이 또 대통령이 또 없는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쉽게 또 어떤 카드를 꺼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을 또 안정시킬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저금리 기조를 확인하는 정도로 마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자, 어쨌든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은 아직 좀 일부 남아 있지만 상당 부분 뭐 상황 종료 쪽으로 가고 있다. 네. 그리고 연말 이제 대주주 요건도 해결이 됐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연말에 랠리를 좀 기대해도 됩니까? 뭐 중소형주 쪽으로 다시 성장주나 기술주 쪽으로 힘을 좀 실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어느 분은 뭐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것이 대주주 요건 완화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그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이벤트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항상 12월에 보면 그 주식
파는 그런 게 이제 그 몇 년간 그랬죠. 연중 행사처럼 예.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제 주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그래서 그 9월달, 10월달 이때 한참 그 개별 종목 중심으로 이제 매도세가 개인 투자자들 나왔었는데 그것이 이제 잦아들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추가 매수의 기회가 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연말 시장을 대비해서 주식을 그 확대하려는 또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년 그 시장을 대비하다 보면 그 바뀐 미국 대통령이 그 주로 그 필 정책과 관련한 예를 들어서 그 뭐 친환경주라든지 뭐 저탄소, 뭐 바이오 관련주들 또 이런 쪽으로 그 매수세가 좀 선취매가 또 들어올 수 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 글로벌 시장 흐름을 보면 달러와 약세 기준 좀 이어지면서 이머징 시장에 좀 강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반기가 내년 시장을 좀 그 겨냥한 선취매 성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어쨌든 뭐 변동성의 일부 대비는 해야 되나 현금을 이전처럼 막 확보해야 되는 그런 구간은 아닌 거니까 네. 맞으니까요. 조금 더 줄여놨던 부분들 채워야 될 섹터로 하고 시장에서 주목하는 게 이제 기관들의 움직임입니다. 올해 사실 장을 끌어올린 것은 개인 투자자들 동학개미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기관 팔았고 기관들은 뭐 연말 대주 이슈 나온다 그러니까 미리 좀 팔아놓은 상황인데 기관들이 좀 이제 움직인다. 그다음에 올해 좀 수익을 내야 될 겁니까 아니겠습니까? 윈도우 드레싱도 있고 그동안 팔았던 거. 기관들 가는 종목을 좀 담자는 시각이 있는데요. 동의하시는지 그렇다고 하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 만나 보면 그 10월 초나 중순에 성급한 데는 북클로징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장사 수익이 뭐 많이 났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뭐 대주주 요건 얘기도 있고 지금 뭐 트럼프가 대선 불복한다는데 변동성 커지고 골치 아프니까 수익률을 이 정도에서 확정하자 그러고 이제 그 북클로징 한 데도 있는데 반면에 그 좀 팔아놨다가 10월 말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간 기관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는 게 뭐 특이한 종목 사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이제 그 주도주 섹터의 어떤 종목인데 많이 빠진 거. 한 20-30% 조정받은 종목들 이제 분할 매수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렇게 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이 그 지속적으로 그 사던 대형주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받은 종목들은 이번 주에도 좀 그런 종목이 좀 반등들이 나오는 걸 봤는데 하반기에는 뭐 분명히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시려면 뭐 그런 종목을 조금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같이 들어가시면은 연말에 좀 수익이 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기관 수급을 연말에 주목하면서 종목 전략을 세우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예, 오늘 집중 분석 GB 투자자문 김정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